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유미입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중졸 학력 검정고시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같이 공부할 선생님인데요. 자, 여러분 중등 과정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론 다른 초졸과 이제 고졸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앞으로에 대한 시험이 여러분 2009 개정에서 나오게 되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전 바로 개정인 2007 개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시는지 여러분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실 거예요. 자, 빠지는 개념들도 존재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속 공부하시다가는 이제 낭패를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바뀐 부분에 맞춰서 저하고 같이 학습하시도록 할 텐데, 자, 그 중에 이 기본서에 대한 개념은요, 여러분 문제풀이에 앞서서 또 전반적으로 내용을 훑어볼 수 있는 그러한 강좌이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에 중요한 강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기본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칠판으로 가서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2007 과정과 그 다음에 2009 과정에 대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이 OT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2016년도 이후에 아마 시험을 보시는 그러한 수강생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2007 개정 과정은요, 우리가 2015년까지만 출제되었던 거라서 앞으로 여러분 2016 이후에 시험을 치르실 분들은 2009 개정 과정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엄청 크게 다 달라지진 않아서 자, 특별하게 내용이 확 바뀌는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많이 좀 수학이라는 것을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약화되거나 축소되는 식으로 계속 교육 과정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내용들은요. 자, 어떤 게 바뀌는지 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집합 단원이 삭제가 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그 이전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출문제 1번에서 항상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게 바로 집합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바뀐 내용을 모르시고 지난 기출문제로만 공부하시다 보면 그 항상 1번에 나오는 그 집합 문제를 자꾸 공부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합 단원은요, 중등 과정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출문제에서도 출제되지 않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등 과정으로 올라가요. 자, 고등 과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을 대비하실 때에는 그때 이제 집합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등 과정에서 집합 단원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 단원도 역시 중등에도 존재하고 고등에도 존재하게 돼요. 그런데 자, 어떠한 용어들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내용 자체는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요. 뭐 정의역, 치역, 공역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원래 중학교에서도 다뤘던 용어들인데 자, 너무 어렵다 보니 이 부분도 역시 고등과정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함수 파트에서 내용은 그대로 있지만 어떠한 특정 용어에 대한 표현이 삭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또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 함수 단원의 문제에서 이러한 옛날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실 건데 이게 무슨 단어지? 라고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그 용어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 단원에서는요, 누적도수라고 하는 개념이 삭제가 됩니다. 예전에 이제 누적도수에 대한 것으로도 기출이 된 적이 많지는 않지만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없어질 거고 대신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통계 단원에서는요. 새롭게 추가되는 개념이 생겨요. 바로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하시면서 통계 단원을 배우실 때 제가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릴 텐데 처음 또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이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빈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표현만 혹시 살짝 다르게 바뀌면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새롭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겠죠? 옛날 책으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뀌긴 하지만 단원 사이의 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죠. 이동한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 봐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빠지거나 새롭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크게 3가지 정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기본서, 지금 이 강좌가 바로 기본서인데 공부를 하실 때에는 기본서를 먼저 학습하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기출문제라던가 예상문제 등등의 문제풀이 이제 강좌를 들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 기본서 강좌를 듣기 전에 초등 과정이 조금 약하시다거나 다시 정리하고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에 이제 입문서라고 하는 강의를 추가적으로 좀 선택해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무시하고 바로 문제풀이에 대한 강의만 듣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기본서 강의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왜 중요한지는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기본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학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어요. 자, 중등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서 강의가 정말 중요하게 되겠죠. 자, 물론 전체적인 단원에서 다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3학년 과정에서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같은 문제를 보게 되더라도 그냥 딱 그 2차 방정식만 바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분들보다는 그 앞선 개념들을 다 밟고 온 분들이 훨씬 더 이해도가 높겠죠. 자, 2차 방정식 이전에는 분명 1차 방정식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방정식이 뭐고 식이 무엇인지 이 전 것에 대한 개념들을 1학년 과정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전체적인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점수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다고 그 단원만 공부하시면은 여러분 정말 좀 어려워요. 나중에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학습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 강좌는 바로 전 과정에 대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푸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별 분명 중요도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단원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자,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 단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문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될 수 있는 분명한 단원이기 때문에 학습은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전 과정을 보시면서 단원별의 그 중요도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파악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쭉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 뒤에 각 단원별로 몇 개의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기 이전에 기본서 강의 보시면서 기출 문제에 대한 대략의 파악이 가능해요. 그러면 또 어때요, 여러분?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혹은 이 단원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되는구나 라는 걸 미리 아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 방향을 나름대로 정해 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기본서 강좌 하나로 다 좀 포괄되는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기본서 강좌를 반드시 완강하신 후에 문제 푸시면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고득점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강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